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번 LH 사태, 과연 그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제 겨우 빚을 끌어다가 이제 청약을 넣어도 몇 번이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가 누군가는 공개되지도 않는 정보, 그리고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어쩌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게 아주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불공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공간에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익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분노는 아주 정당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권 대변인이 방금 전에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토지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을 선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쨌든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주력했었는데, 국민들도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지지했죠. 그러나 이제 공공개발 아니면 이런 것들의 모든 주체인 LH 또는 SH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이런 것들이 만약 부패의 온상이라 그러면은 정책 자체가 이제 사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도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뭐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지금 있는 부동산 정책은 다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에 변창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지만 변 장관 주도의 공공주택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뭐 경질 혹은 이제 뭐 사퇴, 어쨌든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일정 그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이 지점 어떻게 또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은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사퇴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역할을 민간이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H라고 하는 공간이 이것을 딛고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토지를 정리하는 것과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것이 지금 LH로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까지도 장차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최근에 발표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게 우선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토지와 주택의 기능이 합쳐져 있으면은 왜 부패가 더 커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이냐 민간이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보면요,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공급 사업을 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공급할 때 오히려 수매가를 비싸게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겼고,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특정한 시장 실패 상황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보다 딱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이야말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민간에서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내 어떤 택지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될 텐데 조합 설립부터 사업 추진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오히려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 로또를 맞을 수 있는 방식의 토지 개발,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관의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자체에도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실 맹탕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박영선 후보가 오늘 특검을 제안을 했고, 이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보통 야당에서 먼저 이렇게 특검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이번엔 합수본이 2차 수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합동수사본부도 이번에 보면은 검찰 출신 인력들이 사실상 한 명밖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인 수사를 이제 경찰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앞으로 많은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 가족이 정말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처음 메스를 잡는 의사보다는 진짜 이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수술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집도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 수사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수사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대형 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제일 다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보통은 특검을 아까 말했듯이 야당이 제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할 때 그 검찰이 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본이겠죠.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기하는 것인데 여권이 먼저 들고 나왔다는 거는 자기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검사가 지휘하게 되면 검찰 출신 인사가 아마 그 지휘하게 될 텐데 이것도 지금까지 검찰을 죄악시하고 검찰이 항상 나쁜 것처럼 묘사해왔던 여당의 기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의아합니다. 재보선 선거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가 아니냐 뭐 이런.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이나요? 특검이라는 거는 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상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고 네. 거기다 또 대통령께서 특검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사무실 차리고 이러다 보면 네. 한 2달은 훌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이걸 좀 묻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현재 상태로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저는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사실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의 내용이 발표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차명거래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 중에서 항상 검찰하면 왜 나쁘냐 그러면은 뭐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무슨 해가지고 강압수사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본에서 수사 착수하자마자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특수본이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처음 조사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특수본 갖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도 아마 여권이 좀 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이세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오늘 오늘 LH 간부. 전북 지역의 LH 간부 분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네. 저는 네. 지금 그 사안이 어떤 강압 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직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게 우선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맞붙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죠. 바로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회동에 앞서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뭐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저는 이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전부 전수조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전에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 뭐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가능성 있냐 이렇게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LH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땅을 사고
사지 않는 것, 정치인이 사고 사지 않는 것은 현재 상황의 위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게 조금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의 공분이 사실은 공직자가 투기와 아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들이 우선 먼저 그것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땅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사해도 돼요. 네. 그냥 뭐 조사해서 뭐 문제 있는 사람은 다 감옥 가면 됩니다. 이렇게 명쾌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제 LH 직원들의 어쨌든 미공개 정보로 인한 이 투자,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이 헝클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전선을 넓히려고 그래요. 무슨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비서관 스스로 다 털어가지고 문제 없으면 결론 내고 이거 자체가 물타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발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끝내자. 예? 어릴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맨날 수학 교과서 펼쳐가지고 집합과 명제만 공부하고 덮고 또 다음 주에 또 공부할 마음 먹고 집합과 명제 공부하고 덮고 이렇게 해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1단원, 2단원만 공부하고 덮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까지 공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LH공사에 대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이 뭔지를 명확히 국민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권 대변인도 언급했지만 확실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차명 거기다가 미공개 정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썩었으니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다음 문제집은 그때 열면 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음모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번에 LH 사건을 폭로한 민변 쪽의 변호사들이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소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떤 사안을 누군가가 접하게 됐고 시민단체가 그리고 시민단체는 자기의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모론이 많은데요. 그 원래 태극기 부대도요. 항상 자기가 뭐 조금만 싫은 일이 있으면 다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다라 그래요. 자기가 넘어져도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고 예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냥 세력 다툼의 일환으로서 나오는 메시지고 아까 권 대변인 말처럼 이건 시민단체가 처음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해볼 정황은 제가 비록 상대 정당이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십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그 정부의 공공 주도형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야 간에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여당은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사 대책에 취소 혹은 재검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장관의 현재 이런 입지 상황에서 이사 부동산 대책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 아주 큰 배경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삶에 어떤 박탈감을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공공이 공공의 자원으로 그 균형을 맞추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필요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긴 하나 사실은 이 주변을 수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 중에 시장의 수요에 맞추는 일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부동산 대란이라는 것이 서울의 상당히 직주 근접성, 직장과 사는 곳에 거의 가깝고 그런 환경에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폭등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대안을 내라 그랬더니만은 결국 지금 공공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는 서울 시내에 조금 공급하고 서울 주변에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거든요. 저는 이거는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당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서 층고 제한 35층 풀고요. 그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공개발입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후보는 직접 신거를 뛰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말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금 공연불을 외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